오늘이 11월 6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김장무 수확 시기와 수확 후에 저장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장무 모습이거든요. 김장무도 이제 슬슬 뽑아야 할 시기를 점쳐야 하는데 9월 28일에 김장무 씨앗을 파종을 했으니까 오늘이 11월 6일입니다. 그러면은 파종한 지 대략 한 70일 좀 넘어가면은 김장무가 맛있을 때거든요. 이때 뽑아도 됩니다. 대략 한 80일 정도면 뽑죠. 이런 무들은 제법 굵어졌네요. 한번 뽑아볼까요? 와, 이거 무가 엄청 큽니다. 무가 이렇거든요. 엄청 크네요. 이 정도 키우면은 대박난 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쪽만 굵어진 게 아니고 거진 균일하게 굵어졌죠. 잎도 싱싱하고 대부분이 굵어졌습니다. 이렇게 덜쳐 보면은 대부분이 많이 굵어졌거든요. 구비대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한 2번 뿌려줬고, 지난주에 한번 뿌려줬고, 바닷물은 50배 희석을 하고, 구근 비대제 이거 넣고 이렇게 해서 연면 시비를 한번 해줄 겁니다.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구근 비대제하고 바닷물 50배 희석해서 연면 시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연면 시비를 한번 해줬었는데 뭐 그 영향인지 많이 굵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만 주려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주로 잎 뒷면에 이렇게 치거든요. 잎 뒷면에 이렇게 줘야 흡수율이 좋거든요. 잎 뒷면에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액비거든요. 텃밭, 뭐 작물 잔사들, 무 잎들도 있고 이런 액비들을 계속 담아 놓고 중간중간 떠내서 서거든요. 이런 액비들을 김장무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물 줄 때 같이 넣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떠내 가지고 물 반, 액비 반 이렇게 희석해 가지고 줬거든요. 액비를 떠 가지고 여기 고랑에다가 그냥 쭉 부어버리는 거죠. 비닐 멀칭을 안 했기 때문에 땅에다가 쭉 부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거의 물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확하기 2주 전까지만 주고 그 이후부터는 물이나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게 좋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무 뿌리가 굵어지는 구근 비대제를 각종 미네랄이 80여 가지가 들어있다는 바닷물하고 잎에 뿌려주는 연면 시비를 해줬죠. 그거를 7일 간격으로 해서 한 2번 정도 뿌려줬습니다. 오늘이 11월 6일인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한번 줬고, 지난번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만 지나고 오면은 와, 이거 내 무 맞나 할 정도로 많이 굵어져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진짜 와, 이거 내 무 맞나 할 정도로 많이 굵어졌죠. 물론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무가 한참 굵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와다 무가 굵거든요. 지금 이게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무게가 엄청 무겁네요. 크기를 마땅히 비교해 볼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제 손이 좀 작긴 한데 제 손을 해보니까 이게 다 안 되죠. 반밖에 안 되죠. 반밖에 안 되고 뼘으로 해보면은 한 뼘하고 좀 남고 한 30cm 되려나요? 그럼 꼭 이렇게 굵어야 뭐 맛이 좋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한 중간 정도 크기로 해도 김장무 김치 담아 먹는 데는 지장 없고 맛도 막 괜찮거든요. 이왕이면 또 굵게 한번 재배해 보고 싶은 다 욕망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지 꼭 굵게 재배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좀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무들도 맛있거든요.
추위 영하 0도, 그러니까 추위가 오기 전에, 서리가 오기 전까지는 놔두면은 계속 굵어집니다. 미리 뽑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파종한 지 한 7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맛이 딱 들었거든요. 이제 70일 좀 지나면은 김장무가 아주 맛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뽑아도 되니까 일기예보를 잘 관찰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얼기 전에 수확을 하면 되거든요. 이 남부 지방은 보통 11월 상순에서 11월 하순까지 많이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11월 6일이니까 한 1주나 2주 후에 수확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일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요. 제가 몇 년 전에 재배했을 때 서리를 한번 마쳤습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인데 그때가 11월 24일이었던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때인데 갑자기 영하 한 4, 5도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리가 오고 무가 얼었는데 갑자기 한파가 온 거죠. 그럴 때는 어차피 서리를 맞춰서면은 지금은 한겨울이 아니어서 계속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는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한파이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풀립니다. 그런 식으로 서리가 맞아가지고 얼었을 때는 바로 뽑지를 말고 날씨가 풀리면은 한 5, 6일 있다가 뽑으면은 다시 회복되는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얼렸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뽑으면 되는 거죠. 김장무를 수확하고 나면은 보관이 문제죠. 이 많은 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저장하고 먹어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저장은 이렇게 한다. 저는 이제 땅에 묻을 건데 땅에 묻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몇 개 뽑은 거를 먹을 건데 땅에 묻을 때 어떻게 하는지 미리 일부만 시연을 한번 해봅니다. 무를 채를 썰어서 가정용 건조기에 건조해서 무 말랭이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무 말랭이를 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무를 보관할 때 수분이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무를 신문이나 랩 같은 데 사서 김치 냉장고에 두고 보관하기도 하고 하죠. 지금 무를 뽑아왔죠. 무를 저장해야 되는데 무를 저장할 때는 이 잎을 두면은 수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무가 맛이 없고 영양가가 없어지겠죠. 무청은 시래기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요겁니다. 요 무청 부분을 약간 잘라서 요렇게 요 정도 잘랐죠. 잘라가지고 요 무청은 그늘에다가 요렇게 말리면은 시래기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시래기로 활용하면 되고 잘란 무청은 이런 식으로 햇볕이 들어오지 않은 이런 그늘막에다가 매달아 놓고 말리면 되거든요. 이러면은 시래기가 되지 않습니까? 무는 사실 버릴 게 없죠. 무 잎들은 시래기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요 부분이 조금 잘라졌죠. 요 상태에서 물을 씻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흙만 살짝 털어주고 요 잔뿌리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요 뿌리도 좀 제거를 해버리고요. 무가 계속 sak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무 잎을 비틀어서 그냥 이렇게 따버리고 요 상태 이제 요 상태에서 저장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하고 요렇게 잘난 것하고 요거 다 요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어떤 세균 침투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무가 썩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요렇게 해 놓으면은 여기에서 새순이 자라면서 수분과 영양 손실로 인해서 무가 부실해지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생장판을 잘라버려 가지고 여기서처럼 새싹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 요 자른 부분에 세균이 침투한다든지 또 바람이 든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자른 경우고 이거는 자르지 않고 잎만 제거한 요런 상태 두 가지 경우를 해가지고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오래 가고 좋은지 이 마대에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런 마대 자루를 하나 깔아주는 것은 요 땅에다가 습기가 올라올까 싶어 가지고 그 습기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나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요런 있죠, 요 지피 있으면 좋은데 지피 요즘 잘 없으니까 텃밭 주변에 보면 억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새들을 좀 배에 와가지고 바닥에다가 깔아주는 거죠. 양쪽 옆에 이렇게 깔아줍니다. 요게 보온제 역할을 하죠. 김장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묻을 때 이 무 잘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밑을 가게 이렇게 촉촉 차곡차곡 파면 되거든요. 요거는 자르지 않고 잎만 뜯어낸 상태죠. 이렇게 거꾸로 놓는데, 거꾸로 놓는 이유는 여기서 삭이 올라올까봐, 그래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차곡차곡 사 나가겠죠. 지금은 요 시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아직 수확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 김장물을 수확하면 미리 이렇게 해라라고 미리 이제 시연을 해 보는 겁니다.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좀 크게 이 구덩이를 팠겠죠. 이 구덩이를 파는 곳은 텃밭에 이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은 그걸 두둑에다가 이렇게 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차곡차곡 쌓았으면은 다시 이런 억새를 덮어주거든요. 억새를 다시 덮어줍니다. 억새로 덮어야 되겠죠. 이 바람이 잘 안 들어가야 됩니다. 습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습도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새를 덮고 난 다음에 저는 막 그런 포대입니다. 퇴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퇴비 포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런 퇴비 포대를 해도 되고 투명 하얀 비닐이 있죠. 그거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돈 안 들이고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닐의 크기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좀 충분하게 해야 되겠죠. 이게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이제 완성된 모습인데, 이 구덩이를 파는 곳은 텃밭에 이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은 그걸 두둑에다가 이렇게 파면 되거든요. 완성된 모습인데 그 물을 꺼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꺼내 먹을 때 이걸 다 이렇게 덜어 가지고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꺼내 먹는 곳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다가 요런 형태로 해놨죠. 살짝 덜면은 요런 뭐 막에 비슷한 걸 해놨죠. 왜냐면 요렇게 돼 있어야 물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요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요렇게 흘러내리게 해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물이 들어가면 물을 타고 쭉 무 속에 들어가겠죠. 물이 안 들어가게 해놓고 이제 요런 막에 비슷한 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속 빼내는 거죠. 이렇게 빼내면은 뭐 요런 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또 이렇게 꼽으면 되거든요. 빼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손을 넣어 가지고 요 속에 들은 물을 살짝 꺼내면 됩니다. 요렇게 꺼내면 됩니다. 꺼내면 되죠. 보관되어 있던 물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텃밭에 올 때마다 필요한 만큼 빼내서 먹으면 되죠. 보관이 오래되다 보면은 요런 곳에서 잔뿌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는 보관은 안 될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는 보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꺼번에 다 못 먹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빼내 먹으면 되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보관은 되더라고요. 한번 해봤었거든요. 요렇게 속 또 다시 집어넣어 놓으면 됩니다. 집어넣어 놓고 이제 흙을 딱 막아야죠. 여기는 빗물이 안 들어가게 요런 식으로 딱 덮어 놓고 하면은 됩니다. 꺼내 먹을 때는 요쪽만 살 파가지고 살짝 덜어서 요것만 빼내면 되죠.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인데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봤고 제 부모님들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김장무 수확 시기와 수확 후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